매매 동향을 보면 기관은 팔고 외국인은 샀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3일 연속으로 외국인이 SK하이닉스를 많이 샀고요. 네. 기관이 3일 연속으로 많이 팔았습니다. 현재 기관 투자자들이 걱정하는 건 관세는 아닌 것 같고 이 HBM 시장의 점유율을 뺏어먹는다는 거를 아직까지도 플레이를 하고 있는 반면에 외국인들은 그러니까 AI가 아주 강하고 이게 강하면 그래도 제일 확실한 한국에 수혜주는 SK하이닉스다라는 쪽으로 저는 플레이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결국 이거는 시장을 짧게 보느냐 길게 보느냐의 싸움도 약간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요. 최고 대우를 받든 안 받든 우리나라 반도체가 그래도 없으면 안 되는 품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마음대로 100%를 때린다고 혹시 치면 그냥 가격을 그대로 받아도 될 거다라는 기대도 시장에 저는 반영이 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TSMC는 미국에서 최첨단 공정이라고 하는 인원어가 가동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삼성은 테일러와 한국에 있는 게 모두 다 인원어로 지금 푸시가 들어가고 이제는 많이 올라왔어요, 수율이. 이왕이면 또 가격도 적절한 리저너블한 가격일 테고 그러면 그들은 고객할 때 싹 돌아가죠. 왜냐면 이게 독점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다 좋은데 요게 이제 변수입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장 총평을 이제 두 분께 들어볼 텐데 좀 시장의 반응을 보면 이제 지수는 3,200을 다시 올랐는데 뭐 생각보다 내 계좌 색깔은 그렇게 뭐 변하는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좀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위원님 일단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세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네. 일단 아침에 삼성전자 뉴스 때문에 삼성전자가 많이 오르고 SK하이닉스가 좀 많이 빠졌었는데 결국은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비슷하게 올랐다. 그 정도로 대형주나 AI 모멘텀이 세다는 걸 반드시 저는 아셨으면 좋겠고요. 예. 두 번째로는 오늘 외국인의 선물 매수나 기관 매수가 엄청 작았고 현물 매수도 별로 없었는데 장이 되게 셌잖아요. 결국은 정부에서 세제 개편안이나 대주주 양도세 문제만 해결해주면 상당히 주가 많이 오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요거랑 연동이 돼서 코스닥이 오늘 상대적으로 약세였고 특히 바이오가 안 좋았는데 또 반대로 말하면 정부 정책이 제대로 돌아오지 않으면 코스닥은 또 많이 빠질 수도 있겠다. 또 이렇게 오늘 결론을 냈습니다. 그렇군요. 역시 한상희 위원님 깔끔한 요약이셨습니다. 대형주와 AI 모멘텀 강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세제 개편안, 대주주 양도세 요거 해결이 안 되면 코스닥 바이오 힘들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김민수 대표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지저분한 분석을 하겠습니다. 네? 깔끔한 분석, 지저분한 분석. 예. 네. 또 자세한 왜 이러세요? 분석으로 들어볼게요. 비교 체험. 재미있는 분석을 저희는 원합니다. 아니, 비교 체험 극과극을 해보시라고. 네. 예. 근데 안경 언제부터 쓰신 거예요? 방금 전에요. 이 색깔 안경. 좀 많이 불편해요. 도와주세요. 잘 어울리셔서 어울린 게 아니라 지금 앞으로 이게 잘생긴 우리 위원님 얼굴을 못 보겠어요. 앞에. 눈이 너무 부시셔서. 부셔가지고. 그래서 머리까지 없어서 더 부시죠. 죄송합니다. 클리닝 이제. 어쩐지 태양권. 아닙니다. 예. 제가 다음에 모자 그래서 쓰든지 하겠습니다. 네. 진행해 주시죠. 예, 그러니까. 너무 훅 들어오셨어요. 깜짝이야. 아니 너무 빨리 이제 로레알과 올릭스가 좋은 저 죽기 전에 되는 겁니까? 나올 것 같아요. 오늘 네. 공시 났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죄송합니다. 일단 저도 시장 총평. 예. 총평 재미있게 부탁드립니다. 눈 좀 보호하려고 안경 썼다는 얘기를 좀 말씀을 네. 드리겠습니다. 일단 시장은 어제도 그런 얘기 드렸어요. 이제 지수와는 상관없이 계좌가 살 길은 고기에 맞게 시장 색깔에 맞게 그냥 툭툭툭 한번 움직여줘야 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일단 삼성전자 쪽이나 몇몇 강한 섹터 빼고는 나머지 다 쳐져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시장의 색깔은 또 그게 아니다라는 쪽도 좀 보여주는데 미국도 오늘 보니까 아침에는 중소형주 초토화돼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냥 대형주가 끄는 시장입니다. 미국도. 그래서 어제 약간 변곡점 비슷하게 됐는데 거기서 대형주가 자 가자라고 하다 보니까 대형주로 쭉 움직이고 중소형주 못 가요. 지금 미국도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그게 그대로 이어졌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우리도 오늘 그래도 지수는 3,200선 위입니다. 그래서 한숨 돌렸네라고 하는데 아까 요즘 주식 좀 많이 하시나 봐요. 아닙니다. 분위기를 이렇게 잘하세요. 맞는 분위기인가요? 맞는 분위기죠. 예. 잘못하게 되면 울 수밖에 없는 계좌. 그런 쪽에서 탄력들은 다 해피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런 모습들이었고 거래는 의외로 지금 주가는 살짝 반등하는데 거래는 계속 떨어집니다. 그게 조금 좀 뭔가 좀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시장이. 그게 그만해야지. 그게 뭘지는 우리 위원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기 정부 때문에 정책이 중요하다라고 네, 하셨죠. 네, 이제 그런 것도 계속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달러는 이제 약세 기조가 이어지는데 금리는 또 왔다 갔다 해요. 지금 보니까 금리 발행이 좀 많은데 제대로 소화하냐 마냐. 게다가 또 아까 일부에서도 그런 얘기했었죠. 일본이 왜 채권 파냐 뭐 이런 얘기. 그러다 보니까 뭐 그래서 지금은 금리는 변동성이 좀 크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외국인들 선물 매수하는데 뭐 현물도 뭐 그냥 뚱한 분위기. 그래서 그냥 별 변화가 없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강세 업종은 일단 인터넷이라고 쓰고 카카오라고 읽어야죠. 네. 카카오가 다 했습니다. 좀 쉬더니 그냥 번쩍번쩍 움직이고 있다가 카카오 얘기는 또 하시겠죠. 그렇죠. 네. 분명히 시킬 겁니다. 반드시 해야죠. 여쭤봐야 합니다. 네, 반사. 네, 그래서 그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요즘 조선 쪽이 기존에는 저희가 조선주 하게 되면 조선 3사 갔잖아요. 이제는 중형급 조선사들이 퍽퍽 날아갑니다. 예, 특히 저희 이름이 바뀐 한진에서 이름 바뀐 HJ, 네, 중공업. HJ 중공업, 예, 그냥 올라가는 속도 보게 되면은 뭐야 이런 느낌, 네, 그런 쪽들이고 또 조선의 심장은 어디다? 조선의 심장은 엔진이다. 왜 안 하시죠? 저 그걸 좀 그래요. 예, 요즘 주식 열심히 하시느라고 좀 저도 많이 하겠습니다. 네. 예, 감을 잃으셨어요. 예. 그러니까 엔진이 좋다 보니까 그러면 엔진 부품주들은 어떻게 되느냐? 다 요즘에 보면은 약간 기자재 쪽들이 막 퍽퍽 날아가죠. 오늘 한 종목은 상한가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런 쪽에서 기대감이 꽉 차 있다. 이런 쪽으로 확산되는 과정이죠. 기대될 것 같고 엔터주 하이브가 실적 그래도 잘 발표했다. 이런 쪽에서 다시 한번 턴하는 모습들 나오고 전자결제 가상화폐 이쪽들은 다시 분위기가 살짝 이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예, 한때 스테이블 코인 쪽으로 움직였다가 지금은 다시 STO 뭐 또 얘기 막 나오고 시작하면서 이쪽들이 다시 좀 매수자가 좀 돌아오는 모습들 눈길이 가고요. 미용기기 APR을 보라. 우리도 따라가자 APR 이러면서 강한 모습들이 같이 이어지는데 내일 또 이제 대부분 뭐 파마리서치도 그렇고 또 실적 흐름 내일 나올 겁니다. 달바글로벌도 그렇고 네. 그런 쪽에서 과연 APR만큼 뭔가를 보여주느냐 그거에 따라서 이제 주가 변동성이 좀 커지겠죠. 그것은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우크라이나 제거는 이제 만나신다면서요 두 분이서? 푸틴과 젤렌스키 대면을 시키겠다라고 트럼프가 얘기를 했죠. 그럼 3자 대면입니까? 아마 그렇지 않을까요? 항상 역할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니까. 네, 그리고 그리고 여보세요 하고 나오면 안 됩니다, 그거. 예, 다 아무튼 또 재건 기대감이 딱 올라오다 보니까 관련주가 움직이는데 뭐 예전만큼 기대감이 뭐 팡팡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그냥 많이 빠지다 보니까 또 강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오늘 또 반도체 소부장들도 강했는데 오늘 아침에 또 드디어 애플 거 들어왔다라고 해서 혹시나 반도체 소부장 아침에 막 지르셨던 분들은 조금 음봉도 쭉 내려오다 보니까 조금 속상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계속 영역을 확장해가는 모습이다 보니까 앞으로 좋은 결과를 기대해야겠죠. 네, 그래서 삼성 화이팅. 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약세 쪽은 뭐 통신주 요즘 뭐 별 재미가 없고요. 오늘 또 특이한 게 리튬 쪽도 뭐 2차 전지 쪽도 약간 축 처졌지만 석유화학 쪽들이 약하더라고요. 의외로 이쪽도 약하다. 그래서 한때 중국 바라보면서 뭐 철강화학 이쪽 쭉 강했다가 지금 오늘 또 LG화학이 실적을 발표했는데 뭐 실적 볼 게 없잖아요, 솔직히. 화학 쪽에서 당연히 뭐 지금까지 보여줄 게 없겠다고는 알고 있는데 그래서 반응은 또 혹시나 그러면 이게 바닥이니까 자 받고 다시 쭉 이게 안 나오더라고요, 오늘은. 그래서 그냥 약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것만 봐도 사실 드릴 질문이 너무 많은데 네. 저는 아까 전에 AI 모멘텀이 얼마나 센지 지금 한번 봐라 말씀하셨잖아요. 뭐 지금 트럼프 관세 관련된 얘기 중에 반도체 품목 관세 얘기 나오는데 우리 정부가 우리가 최혜국 대우를 받기로 약속이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해명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영향도 있을까요? 그러니까 일단 트럼프가 한 얘기를 먼저 믿는 게 맞잖아요. 어쨌든 우리가 약자인 건 명백하니까 인정을 할 건 인정해야 되거든요. 근데 트럼프가 분명히 뭐라고 그랬냐면은 미국에서 생산을 하거나 미국에 투자를 약속을 하는 기업에게는 관세를 매기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네. 현재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모두 미국에서 생산을 하거나 뭐 할 계획이 있고 그리고 이번에 우리 투자 계획도 되게 크잖아요. 네. 이제 대통령께서 갈 텐데 가가지고 분명히 반도체 투자도 추가가 되겠죠. 너무나 네. 명백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최국 대우를 받든 안 받든 우리가 투자를 하게 되면은 거의 확실히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라는 점을 시장에서 반영한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 반도체가 그래도 없으면 안 되는 품목 중에 하나입니다. 아, 예. 뭐 D램이 됐든 낸드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그러니까 이거를 마음대로 100%를 때린다고 혹시 치면 그냥 가격을 그대로 받아도 될 거다라는 기대도 시장에 저는 반영이 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네요, 정말. 네. 대표님께서 이거 그 아예 자료를 좀 가지고 오셨잖아요. 반도체 관세 관련해서. 네. 네, 한번 설명을 어디 들어볼게요. 보자. 예. 네. 그렇습니다. 우리 PD님이 이쁘게 AI를 활용해서 만들어 주셨더라고요. 그래요? AI는 이렇게 쓰는 것이다. 어. 네. 기사를 보내드렸더니 이쁜 PPT가 나온다. 예, 그렇게 됐습니다. 네. 이 반도체 관련된 쪽은 개인적으로는 보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불확실성 해소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네, 저희가 그런 거 있죠. 의약품 관세, 반도체 관세 그거 가지고 이제 저 또 50%막 때리면 어떡하나 막 이런 얘기 많이 했지 않습니까? 저 뭐 알루미늄 철강처럼 네, 그런 쪽으로 가려고 하는 뉘앙스가 나왔고 또 어제 100% 관세가 왜 나왔냐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 애플도 뭐 $1,000억 투자한다 빡 지르니까 봐라 애플 굿 그러면서 자 니네 우리로 다 안 들어오게 되면 반도체도 100%야 이런 얘기 이런 뉘앙스. 홧김에? 기분이 좋아서 네. 애플처럼 이렇게 해주는 그러니까 애플처럼 이렇게 다 해야 당연히 우리는 들어와서 이제 리쇼어링 해라 이 얘기를 하는 걸 과정 쪽에서 나왔던 걸로 받아들이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한테 와서 그 반도체 공장 안 짓게 되면은 얘들 다 100%야 이런 식으로 그런 느낌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러면 이제 다 대부분의 기업들 보게 되면은 반도체 관련된 쪽들을 보게 되면은 미국에 다 다리를 걸쳐져 있어요. 네. 우회할 수 있는 쪽을 다 알고 있습니다 대충.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게 뭐냐면은 중국을 견제한 겁니다. 중국 압박 용이고 어차피 중국은 미국에 못 들어오는 거 무지 많지 않습니까? 이제 또 디투어할 수 있는 것도 많이 다 동남아 쪽에서 막아놨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견제를 하면서 그래도 나머지 우리 좀 챙겨 그런 쪽에서 나왔던 내용들이 더 컸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우리도 뭐 아까 말씀하셨던 최국 관세 그거를 떠나서 그건 뭐 산업통상부 장관 교섭본부장님 통상교섭본부장. 네. 여한구. 예. 그새 이름이 바뀌었어요. 네. 통상교섭본부장입니다. 아무튼 그분이 직접 나와서 하신 얘기 보니까 우리는 그래도 만약에 그러면 최국 쪽에서 가장 낮은 쪽을 보면 EU지 않습니까? EU랑 비교하게 되면 우리는 그래도 최소 15%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고.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던 품목별 관세 쪽으로 갔을 때 그럼 지금 현재 보면은 삼성전자는 오스틴 공장 들어가 있죠. 이거 들어오다 보니까 당연히 또 거기서 미국 내에서 생산 확대한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 하닉스는 당연히 패키징 생산기 집 2028년까지 만들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이것도 지금 투자한 거죠. 그러면 관세 안 받을 그 명분이 생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쪽에서 이제 또 8월 25일 날 혹시나 이제 또 대통령이 미국 가시면서 또 이제 조율을 하는 과정 또 투자 얘기 많이 하는 과정 쪽에서 혹시 또 추가가 뭐 더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기분 좋아. 그러면 또 갑자기 한 2% 깎아줘. 그럴 수 충분히 가능한 시도입니다. 네,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좀 이렇게 약간 좀 형 왜 그래? 이제 우리가 남이가 뭐 이런 거 좀 해주시면 좀 더 투자할게 더 이러면은 원래 또 그랬었잖아요. 그 예전에 그 현대차 회장님한테도 정선 회장님한테도 전화만 하라고 그 어려움이 있으면 전화만 하라고. 네. 그런데 어려움이 많은데 전화 안 하시더라고요 아직까지는요. 네, 근데 아무튼 그런 쪽으로 나갈 수 있다 보니까 이런 것도 나갈 수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다 좋은데 요게 이제 변수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제 불확실성 해소 쪽으로 갈 수 있겠다고 보는데 이제 지금 이제 결국에는 우리도 생산한 반도체가 우리가 직접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대부분이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 그래요. 그러면 HBM을 생산했어요. 그럼 이게 어디로 가냐면 대만 TSMC로 갑니다. 거기서 패키징을 해서 엔비디아로 납품해요. 그럼 거기서 걸리잖아요. 그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어떻게 보면 결국에는 하이닉스에 대한 불만은 없겠는데 나중에 미국으로 들어갈 때 관세가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가격이 또 올라가다 보니까 그걸 또 역추적돼서 그러면 가격이 너무 좀 내려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 나오다 보니까 그런 공급망 관련된 불확실성은 더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쪽들이고 게다가 또 두 번째는 지금 이제 반도체 관세 관련된 쪽에서 또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세분화된 거죠. 그러니까 이거 뭐 D램은 몇 프로, 또 HBM은 또 몇 프로, 아니면 또 통신용 반도체는 몇 프로 이런 식으로 딱 세분화시켜가지고 혹시나 그게 달라진다. 그럼 또 머리 아파요. 또 거기는 이건 또 어디에 맞춰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분위기는 일단은 대충 이제 이렇게 마무리되는구나는 알겠지만 결국에는 이거 다 누가 부담을 합니까?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관세 부담은 누가 할까요?
거기가 그래서 그렇게 되는 구조라고 보게 되면 또 가격 올라가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겠습니까 그들은? 그래서 좀 거기서도 뭐 또 나름대로 또 여러 가지 또 노이즈도 많을 거고 그래서 이게 뭐 쉬운 문제는 아닌데 그래도 지금 재미 붙이신 분이 계시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얘기 나올 수밖에 없다 하지만 살 길은 계속 또 찾아가는 게 기업들의 역할일 거고 그런 쪽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지금 삼성전자는 이제 확실하게 미국에 투자를 확대할 거라고 보고 있고 SK 하이닉스도 늘릴 거라고 보는데 SK 하이닉스 오늘 매매 동향을 보면 기관은 팔고 외국인은 샀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하이닉스의 반도체의 관세 앞으로 기대를 해야 되는 부분이 되는 건지 아니면은 이렇게 좀 우려해야 되는 요인이 더 강할 건지 어떻게 보세요? 3일 연속으로 외국인이 SK하이닉스를 많이 샀고요. 네. 기관이 3일 연속으로 많이 팔았습니다. 이런 것 같아요. 현재 기관 투자자들이 걱정하는 건 관세는 아닌 것 같고 이 HBM 시장의 점유율을 뺏어 먹는다는 거를 아직까지도 플레이를 하고 있는 반면에 외국인들은 애널리스트 리포트는 AI에 대한 부정적인 리포트가 되게 많은데 투자자들은 그렇게 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AI가 아주 강하고 이게 강하면 그래도 제일 확실한 한국의 수혜주는 SK하이닉스다라는 쪽으로 더 많이 플레이를 합니다. 오늘 장 초반에 많이 빠졌었어요. 꽤 생각보다. 근데 이걸 다 말아 올리더니 플러스가 오늘 삼성전자랑 별 차이가 없을 정도로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결국 이거는 시장을 짧게 보느냐 길게 보느냐의 싸움도 약간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요. 그리고 김민수 대표께서 얘기 잘했지만 결국은 우리나라가 미국에 직접 하는 거는 별로 없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미국에 공장이 없으니까. 네. 그럼 결국은 TSMC한테 팔든 어디다 이렇게 팔게 될 텐데 그러면 관세를 매기는 대상이 되는 물건은 최종재를 만든 TSMC가 되거든요. 그럼 TSMC라는 기업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데 그 관세만큼 가격을 깎아줄까요? 그냥 원래대로 팔까요? 원래대로 팔 팔겠죠.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럼 거기에 관세를 맞는 거를 수입하는 사람이 내야 돼요. 엔비디아 됐든 누가 됐든. 그럼 엔비디아가 그거를 수입 관세를 내고 나면 다시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메타의 가격을 깎아줄까요? 절대 안 깎아줘요. 그러니까 이거는 확실한 물가 상승 요인이 될 거거든요. 원래는 자동차처럼 경쟁이 치열하면 예를 들어 제품 가격이 100이고 관세가 15면 수입업자가 싸진 자동차를 사는 거예요. 뭐 80이든 90이든 거기에 관세를 내기 때문에 내는 돈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이 관세를 내는 게 아니라 이제 수출업자가 낸다고 생각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독점력이 강한 품목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안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까지도 오늘 SK하이닉스의 양봉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그러면 지금 기관은 단기적인 우려를 좀 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이게 HBM의 MS 싸움 정도인 그래서 거고. 가격도 떨어진다라는 쪽에 많이 베팅이 돼 있는 거죠. 네, 하지만 미국 시장을 보든 한국 시장을 보든 대형주의 투자자들의 동향을 보면 AI는 굉장히 견고하다, 강하다 이렇게. 일단 그렇게 2분기 실적을 빅테크들이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원래 이런 겁니다. 어제 애플이 5%가 넘게 올랐어요. 그 큰 종목이 제일 죽쓰고 있었거든요. 보통 미국 투자자들은 어떤 회사가 투자를 많이 한다는 걸 정말 극단적으로 싫어합니다. 돈 왜 쓰냐고. 근데 어제 애플은 돈을 쓰겠다니까 올랐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현재로서는 전체적인 시장의 분위기다라고 저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럼 대표님께는 그 삼성 물론 오늘 이 얘기 엄청 많이 하셨겠지만 삼성이 테슬라 계약한 이후에 지금 애플과 협업 소식 나오고 그러니까 사실 이제 테슬라 소식 전해졌을 때부터도 다음은 뭐가 될 것이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네. 이제 애플 다음 당연히 기대가 되는데 네. 우리가 이제 악망하는 그 엔비디아도 언젠가 뭐 나올 가능성. 악망이 뭐예요? 매우 바라다. 아, 그래 악망이라고 그래요? 네네네. 적어놔야지. 네. 질문이 뭐였죠? 그래서. 그러니까 엔비디아도 예. 혹시 뭐지 얘기 좀 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겁니다. 잊으셨어요? 하도 오래 우리가 얘기하다가 안 나오니까 삼성전자의 엔비디아 향 매출은 언제 나오는 것이냐. 네. 그것뿐만 아니라 뭐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또 오픈 AI도 나올 수 있고 또 에이직 회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요. 다 하나씩 또 이게 또 1대1 영업해서 자 TSMC 얼마 오퍼 받았어요? 10% 깎아줄게 이러면서 기술력 괜찮아라고 하는 것도 갈 수가 있는데 잘 보시게 되면 이제 TSMC 어제 오늘 보니까 TSMC 신고가 났더라고요. 대만 시장에서 쫙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쪽도 이제 만만치가 않은데 이게 그냥 경쟁으로 받는 것보다 일단 TSMC에 대한 지금 위치는 아직 뭐 그렇게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쪽으로 좀 나오면서 좀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뭐 대뽕이라고 그러죠. 대만 뽕
맞으면서 뭐 이게 매수세도 막 들어오는 그런 느낌이고. 근데 잘 보시게 되면 지금 현재 TSMC는 미국에서 최첨단 공정이라고 하는 이 나노가 가동이 안 됩니다. 지금 하려면은 대만에 있어야 돼요. 거기서만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 지금 미국 같은 경우 지금 공장 가동되고 있는 게 4나노, 3나노밖에 없습니다. 이 나노는 지금 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가서 공장 짓는데 그냥 그 뭐 최첨단은 아니고 그 정도까지만 두고 자기네 거는 다 대만에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지금 삼성은 테일러와 한국에 있는 게 모두 다 2나노로 지금 푸시가 들어가고 있죠. 같은 공정상으로 봤었을 때 그러면은 저기는 가도 막 몇 개월 한 6개월 기다려야 될 것 같고 가격도 매년 30%씩 올려요. 근데 아직까지 좀 런런하고 보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러면서 그쵸. 막 영업력도 보여주고 있고 그러면은 근데 쭉 보니까 예전만큼 예전에는 뭐 무슨 뭐만 만들면은 한 불량률 한 70% 나오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많이 올라왔어요 수율이. 그래서 한 뭐 5, 60%까지는 다 올라왔다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가동 정상적으로 되는 거 같고 그러면은 이왕이면 내가 대접받고 나 급한데 그쵸. 내 집 주문하고 또 가격도 적절한 리저너블한 가격일 테고 그러면 당연히 그러면 그들은 고개가 이렇게 싹 돌아가죠. 왜냐하면 이게 독점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의 70% 차지하고 있는데 나머지 쪽들이 다 우후죽순인데 그렇다고 그래서 아직까지 뭐 중국에 맡기겠어요. 그건 더 어려운 일이 아니니까 그나마 선택지가 몇 개 없는 것 중에서 선택지 두 번째가 막 살아올라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여기서 또 더 커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삼성에 대한 역할은 더 중요할 수밖에 없고 근데 이럴 때 그래도 어떻게 기사회생에서 수를 잘 잡아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다행이에요. 앞으로 저희가 할 일이 많겠죠. 근데 그게 자신감을 보이면 제가 보기에는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미국에 공장 하나 더 이럴 수도 있어요. 혹시나 자신감을 보이게 되면. 근데 그게 이제 뭐 내년에 가동돼야 되는데 또 그러면은 아무래도 그러면 잠깐만 보자. 투자 비용이 막 이런 거 생각할 수는 있겠죠. 근데 혹시나 그런 쪽에서 그 자신감이라고 이런 식의 자신감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쪽들인데 그건 이제 또 파운드리는 삼성밖에 못하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는 지금 그 최첨단 공정으로 그렇기 네. 때문에 일단은 화이팅. 예. 그 지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얘기는 저희가 많이 해왔는데 사실 한상희 위원님은 또 해외 주식을 보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궁금한 게요. 애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애플이 나스닥에서 지금 상당히 언더퍼폼한 대형주잖아요. M7이 다 가는데 애플이 좀 반전의 모멘텀이 생겼다 이렇게 보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그동안에 기존 주도주가 많이 유효합니까? 빠졌기 때문에 어제 그냥 뉴스에 반응했다라고 보면 되고요. 애플은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미국 M7의 주가를 보시면은 그동안 많이 쳐졌던 종목이 오르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 알파벳 주가를 보시면 6월 말만 해도 알파벳은 챗GPT에 다 따인다고 다 모든 사람이 그랬거든요. 그리고 수익률이 가장 좋은 빅테크 중에 하나가 알파벳입니다. 그러니까 애플이라는 기업은 약간 소비재처럼 됐고 그래서 워렌 버핏처럼 택을 싫어하는 사람이 많이 갖고 있는 종목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소비재인데 이 애플이라는 브랜드가 그 어떤 명품 브랜드보다도 브랜드력이 센지가 사실은 더 중요하고요. 그리고 애플이 10억대 이상 기계가 깔려 있답니다. 전 세계 10억대가 넘는데요. 잘 보시면 메타는 사용자가 30억 명인 거예요. MAU가. 근데 애플은 이 기계가 10억대인 거예요. 기계가. 기계당 사용자 몇 명인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그 정도의 네트워킹 파워가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냥 이익은 안정적으로 나고 밸류에이션에 맞게 사는 종목인 거예요. 애플은. 근데 이제 이걸 너무 짧게 하려다 보니까 얘는 AI 모멘텀이 없으니까 주식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투자를 한다는 결정을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한 거냐면 미국의 설비 공장을 투자하니까 AI와 관련된 뭔가 투자도 하겠다. 예를 들어 몇 달 전에 뉴스가 나왔던 퍼플렉시티를 뭐 10몇 조에 사겠다. 사람밖에 없는 회사인데 결국 사람을 뽑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AI 투자도 많이 애플이 한다라는 게 보여지게 되면 애플도 뭔가를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대가 이제 녹아 있다라고 보시면 딱 되죠. 이걸 여쭤본 이유가요. AI가 지금 미국과 한국 증시를 계속 이끌어온 지가 지금 수년인데 그 사이에 못한다 얘기 들은 게 삼성전자랑 애플이잖아요. 근데 이제 삼성전자는 은근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럼 그런 관점에서 보면 애플도 업사이드가 꽤 있나라는 생각에서 여쭤본 거고 그러면 또 삼성전자도 이 AI를 그렇게 아주 주도하진 않더라도 투자할 만한 레벨인가? 지금 7,500원인데요.
애플과 삼성전자에 대한 의견이 궁금합니다. 기본적으로 애플을 삼성전자에 비교하면 애플 너무 섭섭할 것 같아요. 전자에 비하면 너무 수익률이 사실 좋고요. 미국에서의 분위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아 근데 뭐 애플이 이제 시총 1위를 하다가 내려왔으니까 그걸 보면 너무 슬프긴 하지만 전자에 비하면 뭐 너무너무 양호한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저는 삼성전자의 이 애플이나 테슬라한테 받은 이 파운드리나 이런 수주를 반도체 시장이 더 커지는 그림으로 생각하는 게 더 맞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테슬라가 됐든 애플이 됐든 뭐 누가 됐든 간에 TSMC가 충분한 용량이 있었으면 삼성 줬을 리가 없어요. 왜 주겠습니까? 그냥 안전한 데서 하고 말지. 근데 TSMC가 너무 콧대도 세고 아까 얘기하신 건 이런 겁니다. 애플은 지금 폴더블 폰이 아직도 없어요. 근데도 잘 나가죠. 왜냐하면 워낙 훌륭하니까. 얘기하신 것처럼 2나노 캡하는 삼성이 더 많지만 TSMC는 올해 4월부터 2나노 올리기 시작했고 EUV도 안 써요. 왜? 자기들은 3나노로도 충분한 성능을 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은 그랬기 때문에 ASML의 EUV를 제일 많이 사주는 회사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는 기술도 늦게 개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그 누구야 일론 머스크 얘기했었죠. 공장 가깝다고 집에서 내가 가서 이렇게 컨트롤하면 된다는 식으로 말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이재용 회장이랑 뭐 통화됐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자기가 약간 뭔가를 컨트롤할 것좀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그림이 된다는 얘기는 만약에 삼성전자가 파운드리와 관련된 수요를 잘 잡아가지고 제대로 납품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반도체를 설계는 해놨는데 만들고 싶어서 안 달라는 회사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그 정도로 수요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굳이 뭐 TSMC와의 뭐 경쟁 이런 거로 보지 마시고 시장이 커지는 거기 때문에 약간의 돈을 버는 그림으로 보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이다. 그럼 삼성전자는 이전에 9만 얼마 갔던 게 이제 파운드리 기대에 이 반도체 사이클까지 묶어서 간 거잖아요. 지금 거기서 빠진 게 HBM하고 파운드리가 빠져 있었는데 파운드리가 붙었죠. 그럼 이제 HBM만 어느 정도 하면 다시 올라가는 그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예. 보는 게 맞는 거고 애플은 밸류에이션이 되게 싸졌어요. 상대적으로 옛날 2021 네. 고점에 비해서. 그러니까 애플이 특별히 뭐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겠죠. 네. 좀 말씀을 들어보니까 반도체 시장 자체가 커지면 그러면 이제 서비스 쪽도 당연히 수요가 더 늘어날 거고 기기도 많아지고 할 테니까 그러면 이제 AI 소프트웨어 이거 더 간다라는 본격적으로 간다라는 신호탄처럼 또 받아들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겁니다. 저는 이제 AI를 어디까지 투자를 해야 되는 거냐에 대한 서로 간의 이견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투자를 해야 실제 쓸 수 있는 거냐. 네이버나 카카오나 미국의 소프트웨어가 날아갈 때는 뭐였냐면은 대충 투자 다 한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AI를 활용하는 소프트웨어 기업이 좋다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수익률이 안 좋았었다가 갑자기 또 사람들이 보니까 이거 갖고 택도 없네? 이러면서 엔비디아가 4조 달러 가고 신고가 가고 브로드컴도 300불 넘고 이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소프트웨어 기업이랑 반도체 기업은 이렇게 해서 가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내가 직접 관련 이 모델을 만들 거냐 아니면 API를 갖다 쓰는 거냐의 싸움인데 갖다 써보니까 생각보다 너무 괜찮은 게 나온단 말이에요. 뭐 리튼 같은 거는 뭐 광고도 너무 많이 하지만 뭐 그런 모델들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방향으로 하는 게 되게 좋냐라는 거고 오늘 카카오 실적 잘 나온 거를 사람들이 이제 그거로 해석을 하는 건데 제가 실적을 좀 보니까 사실 비용을 엄청 줄였어요. 꽉. 그래요? 그 실적이 잘 나왔거든요. 그래 놓고 하반기에 여러 가지 AI 모멘텀이 있다고 말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익 난 거를 또 점수를 주고 거기에 하반기에 잘하는 것도 또 점수를 주고 이렇게 한 거죠. 이 하반기에 뭐 이렇게 계획을 발표할 때 핵심이 당연히 오픈 AI일 것 같은데 대표님 좀 실적 분석을 좀 해주시죠. 이거 확실히 이제 오픈 AI와 하반기 정도에는 뭔가 나올 것 같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지금 오늘 이렇게 뜨겁게 반응한 겁니까? 그런데 일단 촉발은 실적입니다. 실적으로 말고 그냥 뭐 우리 위원님 표현처럼 쥐어짜든 아니면 뭐 뭔가 이게 마른 카카오였어요 지금까지. 바짝 말라가지고 그랬었다가 그걸 또 욕도 많이 먹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뭔가 변신을 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쪽에서 이 상황을 지난번에 스테이블코인 나왔을 때 막 주가 올라갔을 때 대부분의 의사들은 다 안 좋게 봤습니다. 자, 그리고 팔아라 뭐 되게 비중 축소 막 이렇게 나왔다가 딱 한 회사 우리 양말형 골드만 삭스. 삭스. 네. 골드만삭스에서 85,000원 불렀거든요. 네. 막 내려오는 과정에서도 그러면서 거기서 했던 얘기가
나는 잘 모르지만 뭐 그런 내용. 그러니까 되게 약간 뜬구름을 잡는 얘기였었는데 딱 하나 기억나는 게 오픈 AI가 뒤에 있다. 그러면서 성과 내기 시작하게 되면 가장 그러니까 카카오를 바라볼 때 네이버는 그러니까 예전처럼 이제 검색력과 검색 광고 시장과 아직까지 기본으로 보게 되면 거기서 떨어지는데 이거는 카카오는 거의 우리가 아직까지 매일 쓰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거기서 결부되는 AI가 붙게 되면 그러니까 만약에 AI 접근성이 떨어지시는 뭐 저희 아버지라든가 아니면 또 연세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카톡은 하실 줄 알아요. 네. 근데 이게 AI가 대답하는지 이런 것도 잘 모르는데 그런 방식만 알고 있게 되면 접근성이 상당히 높아진다. 그게 뒤에 오픈 AI가 있다. 결합하기 시작하게 되면 성과 나온다. 이게 가장 큰 논리였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카카오가 좀 자꾸 앱을 다른 걸 내버려요. AI라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분리시켜가지고. 그래서 이거 AI 써봐라. 누가 씁니까? 그러면은. 근데 카카오톡은 카카오만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카카오에 녹여버려야 하는데. 그렇죠. 그렇게 녹이기 시작하는 거에 이번에 IR에서 그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하반기 되면은 그에 따른 결과를 그래서 볼 수 있겠다. 그래서 자세한 거는 9월 달에 또 AI 관련된 전략들을 또 얘기한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실적도 잘 나오는데. 그리고 원래 카카오가 네이버와 카카오의 차이가 실적이 올해 전망치가 그랬어요. 카카오는 그래도 우상향을 이렇게 되는 모습들인데 네이버는 5천억대로 이렇게 플랫하게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보는 입장 쪽에서 혹시나 저게 현실화가 되게 되면 카카오한테 더 점수를 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쪽들로 나왔는데 거기서 일단 첫 번째가 통과가 됐고 첫 번째 시장에서 반을 했고 두 번째는 스테이블 코인 관련돼서 기대감이 전혀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보니까 거의 우리나라는 13개 은행 쪽에서 같이 연합을 해서 스테이블 코인 발행과 그리고 또 위에는 한국은행이 딱 주도를 해서 가져가는 쪽으로 나올 것 같아요. 그렇게 되기 시작하는데 그중에서 카카오뱅크가 계획을 내놨거든요. 근데 내놓자마자 우리는 카카오그룹이 다 뭉쳐서 원팀 이러면서 같이 하겠다는 쪽으로 나가기 시작하다 보니까 카카오에 대한 장악력 상대적으로 네이버는 은행이 없잖아요. 고민스럽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는 스테이블 코인 이렇게 되면은 카카오가 더 먼저 가는 거 아니야? 라는 쪽들도 같이 묻어 있다고 많이 했죠. 그래서 그게 아마 영향을 이래저래 끼쳤다. 주가가 올라가니까 뭔들 못 갖다 붙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예. 좋게 보십니까? 저한테 작년부터 네이버 카카오라고 그러면 90몇 %다 네이버 얘기해도 저는 카카오라고 네. 혼자 그러고 왔었다 보니까 지금 그래도 바닥에서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네. 오늘 뭐 12%나 올랐는데 지금부터도 좋게 봐야 됩니까? 이제 또 이런 질문 나오네. 지금이 사도 돼요? 이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왜냐면 이게 고점 전고점은 아직도 저 멀리 위에 있고요. 아, 바닥에서는 17만 많이 원입니다. 올랐거든요. 이럴 때 제일 헷갈리잖아요. 17만 원이요? 전 고점이요. 아, 네. 그럼 방법이 있습니다. 그냥 열심히 단타세요. 단타해서 단타를 하루에 1%씩이라도 해서 막 이렇게 줄여가지고 왜냐면 오늘 실적은 굉장히 헷갈려요. 이 매출액의 탑라인 성장은 사실 거의 없고 그렇죠. 비용 절감을 많이 했다가 현재 팩트인데 네.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너무 시장이 장밋빛 그림을 그리게 되면 이게 또 애매하지 않나요? 왜냐면 지금 당장 투자가 들어가고 사람을 더 뽑아야 무슨 일이 일어날 거라고 기대를 하겠는데 이게 진짜 그렇게 안 하고도 제휴하면 가능한 건가? 스테이블 코인 사업하면 그냥 바로 되나? 이런 고민이 좀 되는 구간인 것 같아요. 한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뭐 개별 종목에 대해서 평가할 수는 없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라고 해야 되나 많이 빠진 종목이 일단 올라가고 나면 그 다음에는 너무나 당연하게 이제 뭔가 필요한 시간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주식을 보실 때는 화요일 날 우리 이치현 이장님도 나오셨지만 기본적으로 밸류에이션이 비싼 종목을 내가 사기로 마음을 먹었잖아요.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그럼 반드시 걔가 다른 애보다 잘하는 게 뭐가 있는지를 꼭 생각하고 사셔야 됩니다. 그게 아니면 차라리 싼 종목이 훨씬 더 편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봐요. 그래서 네, 오늘 카카오를 보면서 많이 물어보셔가지고 수익이냐 아니냐부터 말씀드리고 네. 수익이 아니라 그러면은 그냥 뭐 지금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말씀드리는데 그래도 줄이시라고 했어요. 그래요. 오늘 같은 날 줄여야지 또 갔다가 이렇게 다시 또 흔들흔들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만 하세요. 내가 말이야 이거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럴 때는 그러니까 연속성이라고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쫙 올랐다. 오늘 그러면 강하게 오른 종목이 내일 모레 계속 올라갈 수 있겠느냐. 물론 실적이 변하다 보니까 저희가 느낄 수 있는데 어제 말씀드렸던 APR이 올라가는 근거와 그거는 이제 확장성을 보여주면서 이제 밸류를 끌고 올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과 지금같이 카카오가 이제 얘기는 여러 가지는 해서 끌고 올 수는 있겠지만 그거와는 조금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 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때 좀 줄이고 이럴 때 줄여놔야 마음이 좀 편해요. 그래 또 흔들려도 에이 줄인 게 있으니까 그래 밀리면 좀 더 사지 뭐 이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인터넷 좀 이게 밸류 빵빵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한번 푹 들어갈 때 줄여놓고 또 흔들린다 그러면 다시 사고 이게 훨씬 좋더라고.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 네. 네. 두 분께서 제가 딱 원하는 답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아, 왜냐면 네. 오랜만에 12% 올랐는데 이제부터 출발을 더 많이 사자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가 헷갈리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전에 일찍부터 좋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수익이 나신 분들은 조금 줄일 수도 있겠다 이런 의견이십니다. 네. 자, 아까 전에 위원님께서 아주 밸류가 비싼 그 종목에 투자를 할 때는 이게 반드시 이제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특장점이 있느냐 이 부분을 봐야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아마 상당히 많은 분들이 조선주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을까 싶거든요. 일단은 그 대표님께서 좀 자료를 가지고 오셨으니까 네. 그 CLSA가 이제 한미 조선 협력으로 본 투자 포인트라는 제목으로 리포트를 내놨더라고요. 설명 듣고 또 위원님한테 좀 해설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이 요즘 CLS에서 자주 나옵니다. 한국 조선업에 대해서 많이 샀나 봐요. 네, 그래서 자주 나오는데 오늘 나오는 내용은 저희가 알고 있던 내용과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인력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쭉 풀어놓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신선하다 이런 생각으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No Hands, No 헐 이겁니다. 헐이 뭐죠? 조선 회사의 배 쪽을 이야. 허리라고 합니다. 선체를 얘기합니다. 선체. 네. 근데 저희는 헐 이거죠. 그래서 사람 없으면 배 못 만든다 뭐 이런 뜻인가요, 지금? 와, 왜 이렇게 영어를 잘하셨죠? 와, 갑자기 맞습니다. 네, 선체.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들을 쭉 보게 되면은 일단 이게 이번에 마스카 프로젝트 쪽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마스카 프로젝트와 함께 가장 지금 한국과 일본과 여러 가지 지금 나왔던 조선사들의 흐름을 보게 되면 제일 중요한 게 자본이 아니다. 숙련 인력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네요. 그래서 지금 노동력이 부족이 심각한데 적어도 미국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미국은 지금 갖다 뭐 재건한다고 하더라도 당장 뭘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돈 있다고 된다? 정책적 지원해야 된다? 아무것도 안 됩니다. 노동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게 5년 이상의 숙련된 장인의 손길이 필요하다라고 하게 되면 근데 한국은 벌써 이런 인프라가 풍부하다. 근데 이걸 잘 보시게 되면은 지금 요거죠. 한국은 용접 인력 은퇴자 연간 1,000명을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직접 안 뛴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지금 이게 좀 오래 걸리긴 해요. 근데 만약에 직접 안 뛰어도 바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갖고 있는 인력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 정과 미국은 아예 없는 것과 차이가 크다는 쪽으로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어떤 쪽으로 나오냐면 일본의 사례 같은 경우는 90년대 일단 자동화 모듈화에 집중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나왔던 얘기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숙련된 인력들이 감소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박 건조가 복잡하게 됐을 때 역량이 떨어지는 거죠. 그걸 얘기를 하고 있고 한국은 오히려 다른 쪽으로 이탈했는데 그래도 기존에 갖고 있던 인력들이 오히려 외국인 인력들을 수급하고 재교육을 하는 과정 쪽에서 뭔가 탄탄하게 만들어졌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의 일본과는 다르다라는 쪽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숙련된 노동력을 갖고 있다는 강점들이 여기서 나온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결국에는 앞으로 이제 미국이 마스가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게 사업용 250조 이게 뭐냐면은 전략선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배들은 만약에 전시가 발생했다. 그러면 모든 배가 아니라 이렇게 정해진 배들이 있어요. 그거는 바로 착출돼서 쓰는 겁니다. 군함으로 개조해서 쓴다든지. 군함이 아니라 그 보급용. 네. 군함 보급용으로 바로 바뀌어집니다. 네. 우리 옛날에 저희 어렸을 때는 찝차 타고 다니면 전쟁 가면 저 가져간다. 그래서 세금이 싸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네. 지금도 그래요?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런 쪽에서 그럼 합치면 500척이에요. 500척이면 이거 언제 다 만들어요? 근데 이거 뭐 그렇다고 제가 뚝딱뚝딱 만든 게 아니라 그래도 뭐 필리조선소나 이런 나눠진 쪽에서 이제 역할을 하게 되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 건데 근데 여기서 마스가에서 좀 자세히 내용을 보다 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어차피 지금 존스 액트를 통해서 지금 이거 개정이 된다는 건 좀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니까 한때 저희가 이거 개정된다는 쪽에서 기대감을 많이 가졌는데 왜냐면 그들의 콧대는 높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가 만든 배로 연하제만 가져야 된다는 쪽들이 있다 보니까 거기 유니언들 있죠. 조합 쪽에선 아주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영향을 받는 건 되게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개정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지금 잘 보시게 되면은 이번에 필리조선소 옆에서도 바로 해군기지가 있습니다. 무슨 어떤 역할을 하냐면 그러면 우리도 보게 되면 영도 조선소 있죠.
그 옆에 해군기지랑 다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대부분 만들어서 뚝딱뚝딱 만들어가지고 중간으로 해서 필리전 선수 갔다가 거기서 조립하는 겁니다. 아. 그런 식으로 해서 납품하는 과정에서 메이드 인 USA 이렇게 나오는 것으로 구성을 하는데 영도 조선소 쪽으로 가게 되면은 거기서 뭐가 있냐면은 지금 어차피 국내 조선사들은 풀캐파예요. 그래서 지금 일할 게 많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약간 느슨한 쪽들은 그나마 중형 선사들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중형 선사들이 마스크와 함께 할 일이 많겠다. 요즘 보니까 거기 군 해군 관계자분들 외국 사람들 많이 왔다 갔다 하대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HJ 중국어 팍 뛰는 이유가 그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특히 상장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대한조선 이런 거 막 푹푹 움직이는 것들이 다 그런 영향도 받는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쪽에 대해서 푸시가 더 들어온다라는 쪽들도 보다 보면 그게 하나의 또 변수가 아닐까 싶은데 근데 이걸 그냥 뭐 약간 투기적인 매매다 그러면 그냥 그런가 보다 싶은데 그들도 사요. 그러면 스토리가 맞지 않나 이런 쪽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주가가 많이 올랐으니까 제가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그냥 뭐 가져가. 또 이거 지금이라도 사야 하실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사실 이게 궁금한 건데. 아니 저희가 방송에서 몇 번 한 의원님도 그렇고 네. 김민수 대표님도 그렇고 주가가 밸류에이션은 좀 부담스러운 수준에 와 있다는 얘기를 저희가 조금 했어요. 네. 지금 더 사는 건 좀 부담스럽다 했는데 문제가 아니죠. 갖고 계신 분들 축하드릴 일인데 주가가 계속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까지 이게 갈까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HJ 중국어만 한정돼서 얘기를 드린 것보다 차트 보시게 되면은 이러면서 오늘 한 20% 올랐죠? 한 달 사이에 2배 났습니다. 아. 네, 그 정도로 폭발적으로 나와요. 근데 그게 그런 스토리가 붙다 보니까 조선 저 위에 가 있는 거 저거 못 사겠고 이쪽으로 붙어가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 결과라고 봐야 되겠죠. 예. 근데 혹시나 나오게 되면 저희가 이제 그쪽에 대해서 그러니까 MRO에 대해서 이게 물량이 그러니까 그게 크진 않을 거예요. 크진 않는데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다 하게 되면 마진이 15% 된대요. 15%면 그래도 뭐 해볼 만한 거 아니에요? 근데 뭐 규모는 뭐 작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중형 선사급 쪽에서는 이거 그냥 갖고만 있어도 좀 돈 되겠는데 이런 네. 생각이 드는 거겠죠. 그래서 아마 이런 거는 그래서 움직인다. 하지만 지금 신규로 사라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네, 네. 그건 다릅니다. 기자재 쪽은 기자재. 이제 저는 혹시 뭐에 뚜껑이 열리는 거 보고 실적 뚜껑이 열리는 거 보고 아직도 열려 있는 종목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기자재 쪽으로. 기자재 쪽은 오히려. 보셨으면 좋겠다. 그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위원님께서 한번 쭉 해설을 한번 해주시죠. 이 마스가 프로젝트 잘 될 것 같습니까? 잘 될지 안 될지를 평가할 능력은 저는 전혀 없는데요. 그냥 아주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시죠. 지금까지 미국이 왜 조선업을 안 했을까요? 왜 안 했을까요? 그러게요. 심플합니다. 돈이 안 돼요. 돈이 안 됩니다. 미국에서는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아무도 안 한 거예요. 근데 안보나 이런 거 굉장히 핵심적인데도 안 했네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돈이 안 되면 때려 죽여도 안 하는 거예요. 심플합니다. 비행기를 왜 만드냐? 미국에 있는 국방부나 이런 데서 1조 뭐 1000조국이잖아요. 그걸 써서 비행기를 사주니까 만들어서 팔아요. 근데 배는 그렇게까지 필요 없다고 생각하니까 항공모함 이런 거만 만들고 안 만든단 말이죠. 그러면 결국은 한국이 투자를 해가지고 대신 만들어 달라는 얘기입니다. 대신 만들어 달라는 얘기. 그러니까 이거를 가서 대신 만들어주는 기관에는 나쁠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대신 만들어주는 건 돈도 받고 돈을 뭐 누가 투자하든 결국은 뭐 우리나라 방산도 돈은 우리나라에서 빌려주고 돈을 받는 그런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너무너무 그 기간 동안에 좋을 수밖에 없고.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용접 관련된 인력이 중요한 숙련도 얘기하는데 제가 뭐 감히 대시엘에스의 리포트에 딴지를 거는 건 아니지만 일본이나 우리나라나 조선업의 발전 과정은 거의 똑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엄청나게 모듈화가 돼 있고 로봇도 많이 쓰고 그리고 한국에 있는 인력분들도 이제 용접하는 거 싫어해요. 그래서 외국인 인력이 정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건 김열명 의원도 너무 잘 아시겠지만 중동에서 우리나라 건설사들이 뭔가를 수주하잖아요. 그럼 중동 사람을 쓸까요? 거기서? 아닙니다. 중동 사람들은 원전 게으르기 때문에 한국에서 인력을 데려가거나 동남아 사람을 데려가는데 그 비자를 중동 국가들이 줍니다. 왜냐하면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미국이 우리나라 회사가 거기 가서 미국 사람 갖고 도저히 안 돼가지고 한국이든 어디 있는 사람을 쓰겠다고 하면 비자를 줄 거냐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어떤 식으로 해결되는지는 전혀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미국이 여태까지 미국 왜 안 했는지 그리고 안 된 이유가 뭔지를 고민하면서 이 마스카를 생각하는 게 맞는 거고 그래서 원칙은
우리나라 조선소에다가 원래는 미국이 물량을 주는 거 아니었나요? 저희가 맨 처음에 기억했던 건. 근데 이번에 갑자기 미국에 투자하는 걸로 네. 이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한국에 있는 좋은 조선소들이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따라서 결국 결정이 된다. 근데 제가 이 수주 산업은 얘기할 때마다 맨날 얘기하는데 수주가 나오는 기간에는 주가는 괜찮아요. 항상. 지금 방산하고 지금 조방원 중에 방산하고 원전이 이제 힘이 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네. 오늘도 방원은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조선은 어쨌든 연속적으로 배를 만들기 때문에 수주가 조금 나오는 게 눈에 보이는데 방산하고 원전은 덩치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이렇게 퉁퉁 나와요. 그러니까 네. 이게 기는 동안에는 주식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 조선을 보시는 게 좋고 오늘 조선 기자재 중에 제일 많이 오른 종목이 오리엔탈 전공이라는 종목입니다. 이거는 기자재 중에 가장 부가가치가 낮은 거를 하는 쪽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이게 긴 사이클인지 짧은 사이클인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조선주 오르고 엔진주 오르고 그다음에 중소형 오르고 마지막으로 이런 종류의 조선 기자재가 오르면 일단 사이클은 한 바퀴가 돈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긴 사이클이 가려면 다시 대형 조선소들의 수주가 나와야 된다. 실적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시는 게 조선은 맞는 것 같아요. 아, 그럼 존스 액트나 이런 거 거기 미국 측에서 물론 이제 정부는 협조하겠다라는 입장이겠지만 의회가 잘 안 따라줄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의회도 의회지만 그러니까 심플하게 미국에다 져라. 그럼 이제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러면 미국 사람들 막 고용하려고 하는데 백인들이 용접 안 할 것 같고 하기 싫어할 것 같거든요. 용접 힘들어요. 막 덥고 막 힘듭니다. 생각보다. 네, 그리고 네. 막 높은 데서 해야 되고 되게 힘들어요. 그리고 배 안에서도 해야 되고 힘들거든요. 로봇이 많이 하지만 그러면 할 사람이 없어요. 그럼 저는 이제 어디서 데리고 올래요 그랬는데 갑자기 트럼프가 이민자는 안 돼.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예. 뭐 그럴 가능성 별로 없지만 약속을 받고 하겠지만 그런 부분도 있다. 충분히 그런 변수도 생각해야 하고 혹은 이제 그런 변수가 해결이 된다 하더라도 시차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네, 이런 부분도 예, 투자자 입장에서는 고려를 해야 한다라고 네, 좀 완전히 기억을- 동의하는 부분이 예. 수주 산업은 수주가 계속 나오는 동안에는 주가가 비싸도 가지만 수주가 잠깐 공백이 생기면 하락할 수 있고 밸류에이션이 비싸면 또 많이 하락할 특히나. 수도 있으니 지금 신규 매수는 두 분 다 약간 보수적으로 보신다라는 네. 의견이셨습니다. 자 그리고 좋은 것만 이제 저희가 쭉 이제 짚어보는데 사실 이것도 좀 봐야 할 것 같아요. CGV가 이제 영업이익이 무려 92.3% 마이너스가 났습니다. 자, 요거 네 지금 세상이 바뀌고 있는 그 와중에 그 바람을 정말 제대로 맞고 있는 게 이 CGV인 것 같은데 대표님께서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설명하다마다 그냥 주변에서 보면 알아요. 예. 요즘에 가장 인기 있는 영화가 뭐예요? 태대함? 예? 그건 넷플릭스니까. 보세요. 이거 네. 나오는 이 애니메이션이 그러네요. 넷플릭스 거에 나와요. 넷플릭스. 넷플릭스밖에 기억에 남는 게 아 없네요. 영화관도 아니네요. 그러고 보니. 영화 요즘 인기 있는 영화 얘기를 하라 그러면 얘기를 못 해요 지금. 한 몇 년 됐어요 제가 보기에는. 예. 근데 그나마 아까 누구랑 얘기하다 보니까 F1이 인기래요 요즘에. F1 나온 지 꽤 됐습니다. 근데 그게 인기래요 아직까지도. 그거 지금 OTT에 나와 있는데요. 이제 나왔어요 글로? 나온 지 좀 됐어요, 아, OTT에. 그래요? 네. 아, 한상희 다- 위원님 모르는 게 없으세요. 다 그러고 보니 느려요. 아니, 이건 영화를 TV를 안 많이 보네요. 보니까. 예. 할 일 없어서 그래요. 네.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 정도라고 하게 되면,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러면 영화관은 틀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영화관도 있고, 근데 결론은 영화 보러 가신 지 어디 됐을 때 다 주변한테 얘기하게 되면 잠깐만. 그래서 요즘 영화값이 얼마인지 아세요? 몰라요. 다들 저희 모릅니다. 근데 얼마 전에 그 정부에서 네. 그 뭐 지원해주지 않았습니까? 해도 안 가는데요. 별 효과가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러니까 잠깐 반짝하다가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저희가 그랬었어요. 그때 그러면 이제 코로나 끝나게 되면은 이제 다시 대면으로 가게 되면서 바뀔 것이다라고 하는데 트렌드 자체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냥 거기 가서 굳이 그 넓은 큰 화면 보려고 그러니까 굳이 가가지고 표 사가지고 기다렸다가 그 시간 돼가지고 보고 나와서 하는 것과 그거에 따른 이제 그래서 저녁도 막 먹고 이렇게 약간 좀 레저라는 쪽으로 그쵸. 보는 것과 이제 귀찮은 거예요. 그것까지도 그냥 틀면은 차라리 그냥 그 영화 한 몇 년치 볼 거를 큰 TV 사더라고요. 85인치 막 이런 거. 생각해보니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이야, 아니 우리 집에 왜냐면 TV 저도 얼마 전에 그 작년에 결혼하고 예. 정말 딱 그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예, TV에 큰 돈을 쓰게 될 때 딱 그 생각으로 샀거든요. 그건 그냥 TV를 큰 걸 사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몇 인치예요? 네? 몇 인치세요? 아니 저는 집이 그렇게 크진 않은데 네. 75인치를 샀거든요. 집에 놀러 가도 돼요? 오세요. 딱 한 편만 보고 갈게요. 대신 투자 정보를.
아무튼 그게 현상이 지금 나오는 과정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또 거기다가 CJCGV는 그동안에 살려고 얼마나 시비를 많이 찍었습니까? 그런 과정 쪽에서 주가가 뭐 몇천 원대라고 하는데 당연한 결과 같아요. 근데 이게 지금 그러니까 오늘 나왔던 얘기 중에 또 그것도 있습니다. 아시아 쪽에서 지출했던 뭐 터키나 베트남이나 들어갔던 데를 다 나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것도 다 글로벌 트렌드가 극장에 안 가고 있다라는 그렇죠. 거죠. 네. 잘 되는 국가 딱 하나 있어요. 네. 중국. 아, 중국은 좀 다르더라고요. 우리 아직까지는. 근데 대부분의 국가들은 다 쇠퇴하고 있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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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렌드 말씀해 주셔서요. 요걸 꼭 해달라고 제작진께서 넣어주셨습니다. 모건 스탠리 인턴들이 본 글로벌 트렌드라는 보고서가 있다고요. 대표님께서 오늘 CJ, CGV 극장 가는 건 트렌드가 아니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요즘 트렌드는 뭐라고 합니까? 그거 인턴들이 보는 트렌드라니 좀 신기하네요. 참 이거 조사하는 분도 일은 많은 거예요. 할 일 네. 많은데 모건스탠리에서 그래서 자기네 자사 인턴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해서 그들이 과연 어디에 관심 있나 이거를 쭉 한번 봤는데 빠르게 보겠습니다. 중요한 것만 보겠습니다. 챗GPT 11 사용자 보니까 유럽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4배가 증가해서 상당히 그러니까 이제 유럽 인턴이 44% 샀어요. 30%나 쓰고 AI에 대해서는 많이 쓴다라고 하는데 5%는 아직도 사용을 안 한대요. 유럽 인턴 쪽에서는 예. 아직까지도 그냥 열심히 꾹꾹해서 엑셀 쓰고 뭐 해서 뭔가 데이터를 GPT 못 믿나 봐요. 거기 나옵니다. A에 대한 우려, 예. 잘못된 데이터 오용에 대해서 제가 걱정을 하는 거죠. 신뢰에 대해서 떨어지겠다. 거기다가 또 휴머니드 로봇에 대해서도 일단 약간 노동자다 보니까 일을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부정적인 게 많습니다.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할 것이다. 소비자 보호 위해서 규제를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들어오네요. 그러니까 약간 거부감이 있다는 얘기겠죠. 이렇게 들어오고 있고 가방 브랜드는 에르메스가 제일 비싸요? 지금 저기 있는 것 중에 제일 비싸지 않나요? 아 그런 거예요? 예. 비싸니까 선호하나 보죠? 그러게요. 그렇구나. 예. 생로랑은 처음 들어봤어요. 좀 모르겠습니다. 입생로랑. 아 이게 입생로랑이요? 네네네네. 아 죄송합니다. 예, 빨리 넘어갈게요. 예. 이런 건 알아요. 의류 브랜드 자라 41% 선호한다. 이제 아는 거 나왔네요. 작년이 35%였는데 41%더 늘어났네요.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비싼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그쵸. 쪽에서 좀 편하고 뭐 이런 쪽으로 가지 않나라는 쪽에서 이제 나오는 것 같고 신발은 나이키가 감소하고요. 아디다스는 살짝 올라갑니다. 퓨마는 0% 유지. 네. 참 그러네요. 예, 그런 쪽으로 나온 것 같고 나머지 쪽에서 요거 자동차 보유에 대한 인식들이 10년 후에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쪽들이 예전에는 점점점 그러니까 지금 보유에 대해서 더 필요하다는 쪽들이 많아졌어요. 공유 막 이런 거 많아지지 않습니까? 렌트 이런 쪽들이 아니라 나는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쪽들이 점점 늘어나네요. 그래서 특이하다라고 하는데 선호 브랜드는 포르쉐, 에라이. 포르쉐는 당연히 갖고 싶죠. 네. 예. 페라리, 에스톤 마틴 당연히 갖고 싶죠. 그래서 브랜드 보고 아이 뭐야 그러는데 중요한 게 뭡니다. 전기차가 2021년도 38%였는데 21%로 하락하네요. 네, 전기차를 꼭 갖고 있었다 할 필요가 없다. 안쪽으로 나온 눈에 거고. 더 띄는 게 테슬라가 네. 33%였다 4%로 급락한. 요것도 무섭죠. 네, 그거랑 저게- 연결돼서 보게 되면 전기차에 전기차에 대한 선호도가 그들은 그렇게 그러니까 뭐 지구를 사랑하고 뭐 이렇게 블라블라 이런 거에 그런 인식이 좀 많이 떨어졌다고 봐야 되겠죠. 예. 이제 그런 것 같고 게다가 나머지 쪽들 요거 투자 의향에 대해서 현재는 투자 안 한다. 그러니까 물론 바쁘니까 투자 안 할 수는 있겠지만은 2024년도보다 많이 올라갔습니다. 근데 현금 생기면 여유 자금 생기면 주식 투자하겠다. 작년보다 45% 많이 올랐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유 자금이 뭐 한 100억 얘기하나요? 네, 아무튼 여유 자금 생기면 이런 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주식 투자에 대한 욕구들은 뭐 아직 있구나라는 쪽들인데 상대적으로 암호화폐는 보유비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들은 다 젊은 친구들은 다 암호화폐 하는 줄 아는데 이쪽은 아마 우리나라가 상당히 열의가 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뭐 데이터 관련된 쪽들은 클라우드 위치 인식도 못하는 응답자가 40%. 내가 어디에 던지도 기억을 못해요. 그런 쪽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ESG 관련된 쪽에서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82%에서 58%로 확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친환경 이런 것들 그거보다는 내가 살고 보자 이런 쪽들이 예, 친나로 바뀌는 거죠. 네. 친 마이셀프 예, 이런 쪽으로 가는 것 같고 게다가 아까 보셨던 것처럼 전기차 구입 의향이 2021년도보다 21%, 38%에서 21% 계속 떨어진다. 이런 것들은 계속 또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나머지 뭐 이런 거는 그냥 보시는 게 좋은데 요거 보시게 되면은 넷플릭스 74%, 유튜브보다 더 세요. 그러니까 인스타로 쓰는 것보다 그들은 의외로 더라고요. 이건 저희
뭐 중년 사람들을 보는 줄 알았어요. 우리는 한국 중년들은 유튜브가 더 많을 텐데 네. 근데 이렇게 나가는 걸 보다 보니까 많이 쓰는 앱이 물론 인스타를 가장 쓴다고 하더라도 뭐 이제 소통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근데 스트리밍 쪽은 역시나 이쪽이 강자구나 이런 것도 느껴지는 그런 보고서였습니다. 끝. 네. 자, 인턴들의 분석한 걸 한번 봤는데 짧게만 그냥 평가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좀 표본이 대표성이 있는가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하거든요. MZ 살렸더래요. MZ. 저는 전혀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냥 모건 스탠리는 유명한 인베스트먼트 뱅크고 거기다 저기서 일하는 애들은 아주 하이 프로파일입니다. 그리고 지역도 기본적인 정파성을 갖는 지역에서 많이 나왔을 거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편향된 저는 자료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나는 너무 동의하는 건 인스타그램을 제일 많이 쓴다고 하는데 저희 딸이 16살인데요. 네. 카톡을 안 쓰고요. 인스타그램으로 친구들하고 DM을 보내면서 연락을 하더라고요. 메타가 주식 이렇게 많이 오른 이유가 있었다. 그러니까 페이스북이 맛이 가더라도 인스타그램 1위였잖아요. 예, 앱은. 맞아요. 아 저거는 충분히 맞는 얘기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포르쉐, 에스턴 마틴, 페라리는 이쁜 여자랑 잘생긴 남자가 좋아요랑 똑같은 말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 별로 의미가 없다. 전혀 의미가 없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다 돼서요. 이제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김민수 대표, 한상희 수석연구위원, 김현매 실장과 함께했습니다. 저는 조진영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